우리는 보통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어쩐지 나름대로 친절하게 행동했음에도 상대가 어색하게 웃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심지어는 연락이 끊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유를 곱씹다 보면 의문이 생기죠.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왜 상대는 불편했을까?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중요한 심리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친절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 자체는 선의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지금 당장 뭔가를 요청해야 하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가깝지 않거나 자립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괜히 부담되게 왜 저러지라는 내적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이렇듯 친절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시선에서 정의되는가에 따라 호의가 되기도 하고 간섭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위협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미묘한 친절의 양면성이 꾸준히 다뤄져 왔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인간 관계에서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학을 분석하면서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브 앤 테이크가 미묘한 균형을 이룰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구조는 상대에게 부채감이나 감정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단순히 고마움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갚아야 할지 모르는 심리적 부담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게다가 친절은 자칫 관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는 말이지만 때로는 당신은 이걸 못할 거예요라는 능력에 대한 평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친절한 간섭은 특히 자존감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모욕감이나 자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결국 친절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의도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히 나쁜 사람을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행동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불편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이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읽는 감각에서 출발해야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무뎌질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 뒤에 숨어 누군가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거나 시간이 없어 보이거나 뭔가 미숙해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을 꺼냅니다. 도움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를 상대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마움보다 미안함이나 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온 도움은 이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약간의 우월감이나 조급함이 느껴지면 그 의도는 곧장 내가 부족해서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구나라는 식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도움이라는 것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위치에 상대를 놓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심리적 위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아래에 있다는 느낌 혹은 불완전한 존재처럼 인식되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이는 비단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자칫하면 도와준다는 행위가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감정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수동적 도움과 능동적 도움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동적 도움은 내가 너를 위해 대신 해줄게에 가깝습니다. 반면 능동적 도움은 당신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원할게라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전자는 통제와 간섭에 가까워질 수 있고 후자는 지지와 존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전자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친절은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받는 호의는 오히려 감정적 거리감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탁한 적 없는데 왜 이러지? 이거 받고 나면 뭔가를 되돌려줘야 하나?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진 행동이 상대방의 타이밍과 맥락을 무시하고 배려의 탈을 쓴 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좋은 의도였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의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게 됩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친절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결국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도와줄게요에는 질문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까? 진짜 도움이 되려면 먼저 상대의 감정과 맥락을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기다림이, 행동보다는 배려가, 때론 침묵이 더 따뜻한 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심 어린 친절이란 때로 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그런 일 겪고도 어떻게 버텼어? 이처럼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말은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공감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상황을 지나치게 파고들거나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자꾸 묻고 위로하려 들 때 그 친절은 점점 감정의 침해로 느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던 상대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계속 관리해야 할 것 같아라는 피로감을 안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친절한 관심이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 배려가 일방적인 감정 전달로 끝나지 않고 무언의 감정적 반응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너무 깊이 공감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다시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전된 공감의 필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감받는 사람이 위로하는 역할로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상대가 눈물을 흘리며 나까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면 순간적으로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힘든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저 사람 기분까지 내가 챙겨야 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 후회하거나 감정을 자주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별로 깊은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서 너 요즘 힘들어 보여 같은 말을 자주 듣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얼핏 보기엔 따뜻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지나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해도 되나? 왜 나보다 내 상태를 더 아는 척하지? 이런 의문은 곧 짜증이나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그저 조용히 있어주면 되는 순간에 너무 많은 관심과 공감은 때래 정서적 침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대해 일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진심은 닿지 않고 오히려 감정 노동을 떠맡는 피로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감정이 섬세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위해 반응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친절한 말 한마디조차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절은 단순히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경계와 리듬에 맞춰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과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반응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공감은 때로 말을 줄이고 오히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데서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진짜 친절한 공감은 반응이 아니라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 나는 진짜 괜찮은데 너만 좋다면야. 이런 말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겉보기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아주 친절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째서인지 마음이 무겁고 선택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분명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그 표정이나 말투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따로 있다는 뉘앙스가 가득하죠. 결국 선택권을 받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압박받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친절한 말투 뒤에 숨어있는 통제 심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표정, 눈빛, 말하는 타이밍 등 비언어적인 신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실린 눈빛이 섭섭함을 품고 있거나 억지로 웃고 있는 표정이라면 상대는 그것을 단박에 감지합니다. 이럴 때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선택지를 조용히 조율하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주 눈치를 본다고 표현하죠. 말로는 괜찮다면서 왜 저렇게 침묵하지? 왜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지? 그 모든 신호가 상대의 기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겉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결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전략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화내지 않고도 친절한 태도를 가장해 상대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 혹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나는 너한테 화낸 적 없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에너지는 상대가 알아서 눈치껏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교묘한 형태의 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런 방식의 친절한 압박이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당사자조차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냥 잘 대해주려고 했을 뿐이고 나름대로 배려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친절의 진짜 본질은 상대가 그 친절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좋은 말이든 예쁜 미소든 상대가 강요당하는 느낌이라면 그건 결코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친절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 어떤 감정의 뉘앙스를 실어보내고 있는가? 나는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그 선택이 나에게 유리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친절은 말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고 표정과 눈빛이 진심과 일치해야 하며 상대에게 진짜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안심하고 싫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친절이 가장 편안하고 성숙한 친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절해야 한다, 남을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저 착하게 행동하고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짜 친절과 배려는 단순한 선이나 도움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선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걸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아끼는 걸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감정의 거리와 호흡, 소통의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건네는 친절은 배려라는 이름을 한 채 결국 자기중심적인 감정투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경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적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선을 긋고 싶은지에 대한 심리적 공간입니다. 이 경계를 존중받을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이 선을 침범당할 때는 불편함, 피로,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됩니다. 친절한 말, 정중한 태도, 배려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경계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형태라면 그 친절은 결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에게 계속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혼자 처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말은 오히려 내 감정을 자꾸 털어놔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상대의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던져진 배려는 자기중심적인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배려란 내가 뭔가를 더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기다림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고 무엇보다 강요하지 않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안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억지로 웃거나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나의 의도가 아닌 상대의 감정을 읽는 감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고 기다리는 것,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친절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중입니다. 결국 친절이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와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것이 말로 하는 친절이 아닌 존재로 건네는 친절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